네, 고맙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공간, 이 건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 충남 도청자리입니다만은 6.25 전쟁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창사가 바로 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공간에서 효야에 관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16기 신입생입니다. 그런데 뭘 안다고 발표하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대전발전연구원의 효문화진흥원 유치라든지 또는 운영 방향 또 효 사상의 현대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원균 회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이미 동서양 충효 사상의 비교 연구를 국제 학술대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가 바로 충과 효, 예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을 행복한 도시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물론 행복이 뭐냐 이제 규정하는 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행복학교 교장인 슈베르트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유와 안전과 자존감 이게 행복이다. 저는 그래서 행복한 대전은 여유 있는 대전 그리고 안전한 대전 그리고 자존감 높은 대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 방향도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만은 그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좀 바꾸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여유 있는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 여유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안전한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존감 높은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로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전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것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효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가 살아 움직인다면은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문제,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문제들, 또 안전에 관한 문제, 또 자존감의 문제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 우리가 효라는 테마를 붙들고 한번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천년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을 맞이했는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21세기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줍니다. 저성장 사회가 될 것이다. 환경 문제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아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서구 학자들도 21세기를 주목하면서 아시아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한 단어로 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세계의 중심은 서구에서 아시아로 옮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옮기느냐? 서구의 자본주의가 실패했고 인간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를 아시아의 공동체 가치에 두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공동체 가치는 가족주의고 저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21세기를 아시아가 끌어갈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한류가 특히 드라마가 영화가 많은 우리 아시아권에서도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가족주의, 효 이런 것 때문에 찬사를 받고 또 감동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고 또 한 가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RT라고 생각합니다. NT, ET, BT 온갖 테크놀로지 얘기합니다만은 바이오, 나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RT입니다. RT는 뭐냐면 Relations Technology라는 거죠. 관계의 기술입니다.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의 기술을 잘 배우는 것도 바로 효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은 가정생활을 잘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인간관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효가 RT를 증진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전에 다둥이 경진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냐가 이제 중요한 지수가 되는 건데요. 7을 낳은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7 낳은 엄마들이 1등을 했는데요. 그 엄마에게 이제 물어봤죠. 얼마나 애 키우는 힘드냐 그러니까 전혀 힘이 들지 않답니다. 그냥 큰 놈이 작은 놈 키우고 작은 놈이 그 작은 놈 키우니까 전혀 손댈 게 없다. 그리고 이 아이들 7명이 서로 그 공간 속에 살면서 사회성을 배우더라 이겁니다. 사회성을. 그리고 나가서 사회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겠느냐. 그런 자기는 전혀 아이들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역시 가족주의가 정말 우리 사회에 뿌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효문화진흥원 설립도 중요하지만 다임 아까 우리 기용순 국장이 보고를 했었고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진흥원이 왔을 때 이 효문화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바로 대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효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또 정성장 사회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 효로서 가능합니다. 또 사회가 무질서입니다. 지금 규범이 깨지고 있거든요. 이거 효로서 가능합니다. 국가 간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효가 갖춰지면 충도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촌의 환경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가정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대전은 축복을 받은 도시입니다. 효문화진흥원의 입지지역으로서 아주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입지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 노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전국에 많은 효 지도사 협회가 있지만은 대전의 효 지도사 협회처럼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협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에는 뿌리공원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그런 뿌리공원이 하나의 역사적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우리 김덕균 교수님께서 이제 대전에 성씨가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대전은 근대 도시이기 때문에 대전에 성씨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원뿌리는 효덕입니다. 효덕 황씨가 있죠. 이분들이 마산동 미륵원에서 큰 선행을 베풀어서 삼남지박에서는 대전 그러면 효덕 황씨의 선행 때문에 대전을 인심 좋은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전 김씨도 생겼습니다. 진잠 교도소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대전 김씨로 등록해가지고 최근에 성씨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뭐 좋은 현상 하나이지만 어쨌든 대전이 그런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자산이 돼서 대전이 효문화진흥원을 설립하게 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운영 주체가 중앙정부입니다. 여러분 책 물론 도록 3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효문화진흥원은 효문화진흥과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고 이 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은 효문화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통합정보기반 구축, 정보 제공, 또 효문화진흥원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평가,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단체 지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체는 물론 중앙정부겠지만은 바로 대전에 위치해 있고 또 대전이 이런 소위 효문화지원센터라든지 효지도사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험 공간, 적용의 공간이 바로 대전에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더 노력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효지도사를 길러놓고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효지도사를 양성해도 그분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다면은 관심이 시들해질 것이고 또 그러면서 이런 모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2013년 8월까지 약 1060명의 효 지도사 2급 자격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형식적으로는 유치원, 학교, 복지관 등에서 효 강사로 재취업을 도모하고 또 잊혀져가는 효문화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득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효라는 관념들이 약해지고 있고 또 그게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효지도사 양성 인원에 비해서 이런 효문화 교육의 실천 현장이 매우 부족하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매우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효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뭐니 해도 홍보가 중요하다. 정말 효문화진흥원이 대전에 유치된 것도 모르는 시민도 많고 또 효문화지원센터가 있는 것도 모르고 효행장려법이 있는 거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전에 살면서 뿌리공원에 가보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효지도사협회라든지 또 효문화지원센터에서 가두 캠페인이든 사이버를 통한 요새는 젊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또 TV 교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면은 참여해서 이런 효교육이라든지 효지도사 등에 대한 소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변 인구를 확대해야 되겠고 오늘 같은 학술 발표회 또 연극제, 백일장, 동영상대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공헌형 효문화 교육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지금 대전은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선도도시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 간접 자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무형의 자산입니다만은 그 사회가 신뢰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서로 따뜻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간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한 계층, 다시 말하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선부모라든지 맞벌이 가족 자녀들에게 방과 후에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대전에 150여 개소가 있는데요. 이런 좀 소외된 지역을 우리가 방문해서 이들에게 소위 이러한 효교육을 시켜준다면 상당히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다. 또한 특히 이런 지역 아동센터 이외에도 아동생활시설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자녀가 의외로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공인형 효문화 교육을 전개함으로써 효 지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비 지원은 대전시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되겠고 효문화 지원이 생기면은 하나의 시범 사고로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노인 교육을 좀 더 오히려 효교육을 강화해서 효문화 정착을 이끄는 분위기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젊은 사람들을 자꾸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효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시켜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젊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확산된 개인주의라든지 또는 핵가족주의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빈부격차도 중요합니다만 사대 간의 갈등이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효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또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소위 세대 간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는 더불어서 효문화 3세대 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어르신들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또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 정선수련마을, 효문화진흥원, 효문화마을 같은 걸 이용해서 효문화 3세대 공동체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과 중년층과 노년층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는 노인의 신체적인, 심적인, 사회적 특성이 뭔지 강점은 무엇이고 지금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어르신들에게는 젊은 세대의 고민은 무엇이고 그들이 지금 꿈꾸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그들의 태도, 의식 이런 것들을 서로 교육하다 보면 결국은 3세대가 통합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과 노년층 또 중간층은 중간 역할을 수행함으로 해서 3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이뤄낼 수 있다. 저희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이 10월 말쯤 준비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세대 간 통합을 위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도청에서 정문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올드로드, 어르신들의 길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영로드, 젊은 사람의 길이어서 어르신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젊은 사람들 어떤 지금 고민이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보여줘서 이 광장에서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통합 박람회를 가져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강의 방법이 좀 현대화되고 다양해야 된다. 오늘날은 특히 교육이 재미가 없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듀테인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디오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PPT를 많이 활용해야 되고 또 강의 내용은 TDX라고 해서 18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길게 가면은 지루해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효 지도사님이 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 인형극, 연극, 마술 공연도 하나의 중요한 교육수단으로 갖고 가신다면 아마 효문화 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이것이 대전에 뿌리내린 효문화진흥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